네, 먼저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여쭐 건데 그냥 자리에서 제가 화면 보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 올라온 걸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면서 했던 얘기 같아요. 무모한 특검법 막아줘서 고맙다. 의원들 믿는다. 뭐 이게 지금 속보 제목으로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게 권고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부탁한다. 뭐 의지 표명이니까. 근데 이게 강제가 되고 검열이 되고 하려면 뭐가 따라야 되냐? 실제로 이게 국회로 넘어왔을 때 찬성을 한 의원 혹은 반대한 의원의 명단을 제출해라. 그러면 그거는 검열이거나 강압이거나 맞죠?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은 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육감님의 답변은 조금 더 명확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뭐냐면 어쨌든 교육감님이 그 책을 선정하셔서 요거는 유해 도서다 하고 사인을 하셨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냥 뭐 권고사항 정도일 뿐인데 학교에서 알아서 그렇게 폐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유감스럽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목록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 강경숙 의원님도 질의 과정 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3월에 각 학교의 도서 처리 결과를 담은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행위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특검법 막아줘서 고맙다. 이 정도의 그냥 권고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 그것도 허용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이후에 처리 결과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거는 그건 어떻게 봐도 검열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얘기를 들어보니 한강 작가의 책을 비롯해서 여러 책들이 유해 도서로 선정된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찌됐던 그 작가와 수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게 줄리의 그림자? 저는 이게 왜 유해 도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금방 읽어봤는데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목이 이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유해도서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거 코미디거든요. 만약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지 않았으면 이거 그냥 묻혀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검열 같은 거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당연히 도서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의 교육이나 독서 지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것도 이렇게 연령별 제한이 있듯이 아마 도서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저는 권장할 게 있고 좀 이렇게 지도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면 검열은 있었어도 안 되고 그런 거를 조정해서 그걸 교육청에서 무슨 강요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로지 학교에 구성원들의 절차를 거쳐서 그거는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목록을 받은 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거 목록이 입수됐나 보니까 2023년 아마 국회에서 저희들 학교에 이런 문제들에 앞서서 나간 공문들이 아마 좀 오해를 사서 목록을 좀 이렇게 아마 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대응 차원에서 2023년 11월에 이 공문을 발송해서 도대체 어떤 책들이 폐기가 됐는지 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도서를 사전에 무슨 이건 꼭 읽어야 된다든가 이건 꼭 읽지 말라든가 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교육적 차원에서 도서 차원에서 연령별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권장할 도서
또 이렇게 좀 독서 지도가 필요한 도서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들이 잘 현장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이번 계기로 경기도 교육청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 책, 아까 정으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책 중에서 몇 권은 저희 애들이 3살, 4살 때도 제가 안아가지고 읽혔던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전히 권장도서의 그 경계선에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한번 그 책 목록을 쭉 보시고 몇 권은 좀 직접 읽어보시면 저희가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교의 도서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냥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저도 저 책을 보면 이건 심하다, 이건 좀 뭐 잘 선정했구나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 의견이고 학교에서의 도서 문제는 도서선정심의위원회의 전적인 판단을 존중한다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네,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203번지, 203-1번지 이 농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203번지하고 203-1번지가 이렇게 땅에 뭔가 이렇게 뭐 경계선이 있다든지 구분이 좀 돼 있습니까? 잘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땅을 구매하실 때 203하고 203-1번지를 따로따로 그러니까 203번지를 먼저 사고 뭐 이랬다든지 뭐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한꺼번에 사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구분했습니다. 한꺼번에 사셨는데 왜 203번지를 동생한테 주고 203-1번지를 정근식 후보 이름으로 하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오빠니까 그 위에 부분을 하고 동생한테 아랫 부분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별 구분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203번지, 203-1번지를 그냥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공직자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예, 말씀드리고요. 유의하겠습니다. 그 기초학력 예산 관련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교육감께서 가장 먼저 당선되자마자 한 정책 결정이 서울 학습진단 치유센터를 더 많이 확대하겠다. 맞습니까? 예, 그 많은 그 분들이 그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제 중요한 인재로 커야 하는데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그 진단과 그 거기에 맞는 그 지원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지금보다 좀 더 이것이 늘어나야겠다. 그래야 좀 더 이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에 계십니까?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없고요. 2025년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범 운영을 하고 2026년도에는 11개,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이 11개거든요. 그래서 11개로 늘리고 만약 효과가 확실하다면 2027년도에 3단계로 25개 자치구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좀 더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그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게 걱정이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PPT 보여주시면 지금 24-25년 기초학력 예산을 제가 비교표를 만든 건데요. 초등 기초학력, 중등 기초학력 다 삭감됐습니다. 절반씩이나. 그리고 앞서 이제 교육감께서 하시겠다는 그 센터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 서울학습도움센터인데 이것도 29%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5%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이게 교육감께서 지금까지는 교수로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그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큰 그 걱정거리가 이 교육
재정, 교육 예산이 자꾸 감축되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뭐랄까요, 사업을 많은 경우에 중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그 담당 부서와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약간 손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여튼 접근을 하겠습니다. 신중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끼고 강하게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다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의 소위 말하면 사회로 따지면 이제 취약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가 얼마나 비정하냐면 기초학력 예산 이렇게 죄다 다 삭감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증명도 되지 않았고 선생님의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있고 학부모도 3분의 2가량은 모르거나 반대하거나 한 게 뭐냐?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강하게 지금 교육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께 확인 하나 하고 싶은데 후보로 뛰실 때는 AIDT 도입을 유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선되시고 나서는 초등 1개 학년, 중등 1개 학년 정도 도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인터뷰 과정상 앞뒤 맥락이 뭐 빠졌나 싶기도 한데 이거 완전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좀 아직 제대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 신중하게 도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선거 기간 중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침 내일 그 우리 교육부에서 저한테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내일 그 여러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을 좀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지 서울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다른 그 교육감님들과 시도 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좀 나누고 토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도 교육감 회의가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교육부와도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또 다른 시도와의 그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결론으로 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초등 1개 학년, 중등 1개 학년을 도입하겠다고 하시니 이거는 전 학년을, 그러니까 그 학년의 모든 학생들을 다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의 이 계획은 초3, 초4, 중1, 고1 이렇게 4개 학년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교육 효과가 충분히 있는가를 입증을 하려면 이 특정 집단을 실험 집단과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육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시범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거는 예.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예. 시범학교를 몇 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예. 그러면 어떤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초등학교 3, 4학년은 거기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한 1년 정도 해보고 효과성을 검증해보고 나서 그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도입할지 말지를 추후에 결정하자. 이 정도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교과서란 말이죠. 그 특정 어떤 교재, 참고서 이런 것들의 효과를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고 하면 그 이 실험 집단과 비교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교과서여서 특정 학년을 절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입장과 다른 시도 교육감님들의 입장을 좀 들어서 저는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뭐랄까요, 실험 대상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뭐랄까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어서 저는 하여튼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그 업무 파악을 하면서 이 AI 교과서 문제도 이 담당 부서하고 좀 더 자세한 그런 보고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우리 국가 전체 그 교육상 그 중요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뭐 여기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재정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직 확실치 않아서 제가 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교육감님이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입장이 그냥 왔다 갔다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교육감님은 논의 중이고 결정되면 아직 없다 이렇게 답이 왔고요. 인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명확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 예, 그 서울 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서 좀 더 신중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습니까? 별로 안 큽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세훈 부교육감 일어나시죠. 네, 서울특별시 교육감 설세훈입니다. 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마이크 됩니까? 네,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네. 부교육감 되시기 전에 어디에 있으셨죠? 네, 예, 또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교육비서관 맞으셨나요? 예, 예. 그리고 그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권한대행으로 예, 50일 있으셨고. 정도 권한대행으로 예, 근무했습니다. 근데 권한대행 명의로 입장문을 하나 내셨는데 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와 관련된 공문이 학교에 이제 그 보내지자 발송이 되자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때 입장문에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는 보고하셨어요? 교육감님, 지금 현 교육감에게.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입장문까지도 보고를 하셨냐고요. 그날 그 입장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취임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오늘 그 국회의 요구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 사안들에 의뢰를 대해서 했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의뢰를 하겠다고 수사 의뢰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예, 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수사 의뢰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날이 저 기억하고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네. 그런 공문을 내셨습니까? 그것도 9월 권한대행인데. 예, 9월 13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네. 행위를 하셨냐고요. 그 사안 자체가 혹시 또 저희 그 서울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그 행위가 네. 입틀막입니다. R&D 예산에 반대하는 카이스트 학생을 입을 틀어 막았죠.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의 입을 틀어 막았죠.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꼬리표는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이 내용을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이걸 입을 틀어막는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네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문정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전입금과 관련해서 2096억 원 23년도에 예. 그때 왜 조희영 교육감님은 이거 못 지켰었나요? 그때는 2023년도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다 세수가 추계가 틀려서 다 세수를 확보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저희도 이제 시청에 당연히 이제 최종 의결은 시의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시장이 하나요? 어떻게 교육비 되나요? 특별회계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시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 건가요? 그 세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계에 대한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저희도 추계를 통해서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이제 그 세입이 그 국세가 연동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들어오지 못해서 추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수를 그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경기도는 다 받았던 법정 전입금을 서울시만 그것도 2년 연속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는 좀 서울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라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있으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이시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라도 이 국정적인 부분만큼 좀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은식 교육감님께 여쭙겠는데요. 그 갈수록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이제 학생들하고 이 이주 배경 학생들이 좀 조화롭게 공존해야 되는데 일단 언어의 장벽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는 저희가 한번 현장 국감을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장 시찰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서울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광진구에 있는 신자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한국을 포함해서 7개국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보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이 다문화 학생 학력 증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제 많은 경우에 다문화 학생 문제에서 학부모 특히 어머니 이 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여서 서울교육청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속히 요새 이제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학생에 대한 그 학생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중적인 그런 과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여성가족 관련 부처가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여서 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다문화 학생 학부모 교육 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계획안들을 저희 방으로 좀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게 다문화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혹시나 이제 수업이 좀 부실해지지 않나 해서 한국 학생들의 조금 교육을 덜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로는 학생들이 안 가서 학교는 자꾸 수가 감소하고 그 옆에 있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또 과밀학교가 돼버리고 또 학부모들은 더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의 통지문 하나 읽지 못하는 이 현상이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여야 의원들 간에도 공감대를 만든 게 다문화 학교를 위한 어떤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논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교육감님하고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천도 마찬가지고 서울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함께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천도. 그 의원님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입법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오히려 또 선주민 학생들 부모들의 또 이렇게 불만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퍼센트가 더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조차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